자, 오늘은 고리에 관해서 드디어 코리아를 들어왔습니다. 코리아 5대 10국 시대 5 Dynasties and 10 Kingdoms period. 5대 10국이고 뭐 53년 동안 15개국이면 평균 4년, 3년, 평균 3년. 이게 어제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어제도 보면은 이렇게 구원서, 삼국지, 진서, 수서 이런 것들이 남제서, 송서, 구당서, 신당서 이런 게 전부 다 명나라 때 와가지고 다 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막 겹쳐요. 얘네들도 쓰면서 헷갈리는 거야. 수당 시대하고 송 시대하고 막 헷갈려. 그래가지고 엉터리야 막. 이게 지금 구당서와 신당서가 있다는 얘기는 벌써 신당서를 쓸 때 구당서를 같이 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구가 있지. 이런 식으로 전부 역사서를 후대에 그냥 다 개편을 하고 날조를 하고 그런 거지 뭐. 수렁털이요. 그래서 수렁털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나?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야 되나? 자,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네? 거꾸로야. 거꾸로야. 거꾸로네? 껐다가 다시. 껐다가 다시.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바로 됐지.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바로 됐다.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바로 그렇지, 그렇지. 아이 인병.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떼놈들이 쓴 역사서는 전부 명나라 때 다 개편을 했기 때문에 막 시기적으로 진나라, 한나라부터 당, 수, 당, 송, 명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수나라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쓰려면 당나라 때의 어떤 지명이라든지 나라는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송나라 때의 일들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놈들은 막 그게 섞여 있어요. 나중에 다 명나라 때 다 그냥 거기다가 그냥 뒤죽박죽 날조를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 소리가 막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개판이요. 그런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가 고의로 번역을 안 해둠. 자, 뭐를 또 국사편찬위원회가 국문으로 안 해놨어. 뭐냐? 왕건이 전투선 70척을 수리하여 2,000명을 태운 후 나주에 도착했다. 전투선 약 100척을 더 만들었고 이 중 약 10척은 대형선으로 사방이 16보로 위에는 전망대가 있고 갑판에서 말이 뛰어 달릴 수 있었다. 이런 고려사의 그 내용을 여기 한자가 쭉 나오잖아요. 원문이. 이거를 국문으로 번역을 안 해놨어. 왜? 전투선 70척 2,000명을 태우고 나주에 도착했다.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번역 자체를 안 해놓은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지. 이게 우리 안에 간첩이 있어. 스파이가 있어. 그게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야. 자, 이거 봐. 왕건은 해상 대장군이라 해군 대장군이라 말이요. 우리 여태까지 왕건이 해군 대장군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없잖아. 후백제 견훤이 5월국으로 외교사실로 보내는 선박을 광주에서 납포하였다. 해전을 계속한단 말이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고려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는 한반도에서 해전을 할 만한 데가 없단 말이요. 병사 2,500명으로 광주의 진도를 공격하였다. 나주 나루터에 도착했다. 적의 전함이 물러날 때 화공으로 공격하자 물에 익사한 적이 절반이었고 후백제 견훤은 작은 배를 탈출했다. 이 고려사에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고려는 애초에 그러니까 중세고려지. 중세고려는 애초에 출발부터 수전으로 해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우리는 여태까지 고려를 배우면서 한 번도 교과서에서 안 다뤘잖아. 이렇게 개판이라고 대한민국 역사 교육이. 아주 웃기는 짬뽕이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근데 이 컴퓨터에는 채팅이 어저께 누가 채팅을 했는데 안 올라온 것 같. 컴퓨터에는 이게 안 올라오나 봐. 한번 쭉 올려봅시다. 올렸지? 여기는 올라갔고 컴퓨터에 올라갔는데 왜 그래요? 오케이, 뭐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삼국 시대의 현존 지금 현존하는 지명들. 자, 왕건, 해군 대장군, 송영, 등주, 청주, 우산, 공산, 고창, 정남, 양주, 금산사, 금성, 요소, 요동. 이렇게 여기가 요소, 요동. 여기가 고비사마, 한 고비, 두 고비. 5월, 나주가 여기 있고 완산, 광주. 자, 여기 나주 나루터에 도착했다. 나주가 여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 한반도에도 나주가 있죠. 고창, 황산, 금성, 임해, 사탄. 이 청주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고창도 있고, 양주, 황산, 임해, 완산이 있고, 나주 있고, 광주 있고. 이거를 갖다가 한반도에다 다 갖다 박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왕건이 백선장군 100척의 전투선을 지휘한 장군이 되다. 삼국사기에도 나온단 말이야. 우리 여태까지 왕건이 해군 대장군이라는 걸 어디에서 배웠어? 어디에서도 우리는 못 들었잖아요. 우리 역사 국사 배울 때. 왕건을 해군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나주를 지키게 하다. 5월국으로 가는 후백제의 배를 잡다. 왕건이 전투선 70척을 수리하여 2,000명을 태운 후 나주에 도착했다. 전투선 약 100척을 더 만들었고 그중 약 10척은 대형선으로 사방이 16보로 위에는 전망대가 있고 갑판에서 말이 뛰어 달릴 수. 이렇게 큰 배인데 나주는 양자강 광주 아래쪽에 위치한다. 이게 우리의 코리어요. 코리어.
아, 참, 코리아라는 그 국명이 그 나라 이름 뒤에는 그 아자가 붙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그 아자 붙은 나라 이름이 또 뭐가 있지? 뭐 하여튼 몇 개 더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고리라는 이름에도 뒤에 아자가 붙어서 코리아 이런 식으로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발음은 영어로 해도 고리인데 그 나라 이름 뒤에는 그 아자가 붙는 그런 어떤 그 당시에 그 관습이 있어가지고 코리아가 됐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내가 들었어요. 고려, 서경, 개경, 평산, 추정 후 삼국 고려 왕건의 통일, 29명 지방 호족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제 이게 이제 29명의 왕비를 두었다, 이런 얘기인데, 29명의 왕비라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29명의 그 호족 세력들을 이제 그 딸들을 볼모로 잡아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29개 지역을 다스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부인이 이동이 여기 있네. 어저께 외놈들 뭐 안동 대장군으로 시켜달라고 뭐 가짜 역사서. 그러니까 어저께 여기 외놈들 외적들에 관한 역사서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이제 막 안동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명나라 때 가가지고 그걸 쓰니까 막 섞이는 거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자, 고려의 남경, 고려의 서경, 개경, 평산, 추정. 자, 그 다음에 호족.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 변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고 한다. 29명 지방 호족의 딸들과 동맹 결혼한 고려 건국 왕건.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 변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지방 세력. 자, 호족이란 원래 중국의 남쪽에서 산출되는 털이 곧고 질 좋은 짐승을 뜻하는 호와 친족 집단을 뜻하는 족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이게 이제 신라 말에 호족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해서 고려 왕조를 성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왕조가 성립 후에 호족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는 중앙으로 진출해서 문볼 귀족화를 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지방에 남아서 향리가 되는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호족이 발전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고리 황제 계보, 태조 왕건부터 쭉쭉쭉쭉 이런 거엔 또 내가 약해요. 자, 이제 고려에 관한 우리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고려의 고려 지리를 갖다가 고려 폭원지광 기여 만리. 자, 고려의 폭은 아주 넓고, 기여 만리에 이르렀다. 아주 넓고 넓어서 만리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삼면조해, 여기 있죠. 해동은 삼면조해. 자, 삼면이 바다를 막고 있고 한 면은 육지로, 이루 연유, 한 면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 영토가 광대하여 거의 1만이다. 태조 왕건께서 고구려 땅에서 일어나 신라의 항복을 받고 후백제를 멸망시켜 개경의 수도를 정하니 삼한의 땅을 통일하셨다. 삼한, 고려사 지리편 서문에 이렇게 나온다. 지금 여기서도 또 삼한이 나오죠. 삼한. 이게 지금 어저께도 대진국, 발해가 대진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발해를 대조영 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대진국 진이라는 나라 이름이 어쩌면 그 떼놈들이 우리 역사를 지우면서 그 진이라는 나라 이름을 제일 많이 지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어저께 발해가 오경이 있었어. 그 오경이 있었잖아요, 발해가. 오경이 있었는데 수도가 5개라는 얘기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요, 나라가. 고려가 그 삼경이란 말이에요. 고려도 수도가 3개밖에 없었어. 근데 발해가 수도가 5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는 얘기야, 발해가. 여기 어저께 발해가 그 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대진국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도가 5개야. 이 수도가 5개라는 얘기는 고려보다 오히려 더 크지 않았나, 발해가. 그러니까 대진국이라 그러죠, 대진국. 그래서 내가 잠깐 또 이상한 생각을 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떼놈들이 그 진시황이라 그러잖아요. 진시황이 처음으로 그 통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태까지 그 진시황이 통일한 게 그게 고조선 진시황 왕릉이라든지 이런 고조선 쪽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진시황이 통일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어저께 그 대진이라는 그 발해가 대진국이라는 거 얘기를 들으면서 중국 놈들이 떼놈들이 그 자기네 그 진나라라고 하는 게 혹시 대진 발해 대진 이게 쭉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진이라는 그 대진 제국 아닌가. 그렇다면은 진시황이라는 게 우리 그 대진 제국의 그 황제로서 그 실제로 통일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구태여 발해라는 이름으로 그 부른단 말이에요, 대조영 고리를. 근데 우리 역사서에는 대진으로 돼 있단 말이야. 대진, 진나라로 돼 있어. 그러니까는 이 떼놈들이 진나라를 지우고 그 중세 고려를 강조하고 발해라고 부르고 막 이런 것들이 자 진나라 그러면은 여진족이라고 우리가 하는 여진도 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이 계속 있어 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여진, 대진, 그 다음에 옛날에 진나라 그것이 진시황 그 병마총인가 그거를 보면은 병사들이 전부 그 상투를 틀고 있죠. 우리 동이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떼놈들이 이거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춰버리잖아요. 자기네 선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그 진시황이라는 게 이 대진 제국의 그 진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어저께 불현듯. 그리고 우리가 그 발해라고 부르는 나라를 발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않을까. 나는 여태까지 그냥 대조영 고리 이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진이라는 나라를 그 역사에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발해가 이제 5경이 있었고 고려가 3경이고 조선은 1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발해가 5경이다. 그러면 굉장히 그 큰 나라였다. 고려보다 큰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5경과 3경.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참 역사를 너무 엉터리로 그 다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이게 컴퓨터에는 여기 채팅 뜨는구나. 부페이루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구리, 대진, 발해, 려진, 여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생각이 어저께 갑자기 들더라니까요. 그 대진 그 발해를 우리 그 역사서에서는 대진이라고 대진 제국이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수도가 5개야. 굉장히 큰 나라야. 그러면은 그렇게 큰 나라가 어디서 갑자기 생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 여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있어 왔는데
때놈들이 그거를 싹 지워버려 가지고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저 역사를 보면서 이 때놈들이 하도 조작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나는 생판 없는 데서 새로 만들다시피 지금 하니까 조금 공상이나 상상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이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남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이건 나 혼자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송나라 사서 송사를 보면은 고려는 가로 길이가 더 긴 나라다. 그 동서의 거리가 동서가 2000리고 남북의 거리가 이렇게 돼 있다. 고려의 동남쪽은 명주 영파가 보인다. 고려 개성에는 숭산이 있다. 고려의 그 개성에는 숭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금산이 항상 또 금산사가 항상 또 있죠. 고려 수도에는. 고려는 금마군을 남경으로 삼았다. 평양을 진영으로 삼고 서경으로 불렀다. 서경이 제일 번창했다. 베이징이죠. 명주 영파가 보인다. 다 이제 그 대륙에 다 있죠. 그 대륙 동부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리가 대륙에 있다라는 것을 처음 접한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상당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는 맨날 봐가지고. 자, 개경 지진 검색 결과 25건. 개경에 지진이 막 났다. 그러니까 개경은 지진이 많은 곳이다. 이 대륙에 있는 개경이 그렇다. 우리 한반도엔 지진이 없죠. 탕산 대지진 개평 해가지고 막 탕산에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지진 짓고 탕산시 건물 80%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진이 많은 곳이다. 개평. 그러니까 대륙에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나라 역사서에는 요사, 거란권, 지제파 요나라의 동경 요양부는 원래 고조선의 땅이다. 그곳에는 포하, 청하, 폐수가 있다. 폐수는 또 니하라고 부른다. 니하도 상당히 중요하죠. 요나라의 역사서에도 이렇게 이거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요양부 동경 요양부 본조선 지지. 그러니까 동경 요양부가 고조선의 땅에 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땅이 요나라의 동경 요양부다라는 거. 고조선이 대륙에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나 봐요. 자, 고려의 거종 큰 종은 보제사에 있다. 종소리가 거란까지 들리자 이곳 수도의 보제사로 옮긴 것이다. 그러니까 종소리가 들릴 정도면은 거란하고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베이징 보제사 유적터. 여기 보제사가 여기 있네요. 베이징에. 여기 종사진도 하나 떡 갖다 놓고 아이고 참 우리 책보고님은 아주 그냥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척척척척 해놓고 그림 없는 그림책 송나라 첩보기록서 고려도경 기록 거종. 고려도경에 이렇게 고려의 종소리가 보제사에 있는데 거란에서까지 들렸다. 이걸 갖다가 여기 한반도의 개경이라 여기다가 해놓고 그러면 거란의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진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서 드러나도 드러나요. 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후 고려에게 낙타 50마리를 바치다. 942년 고려사 태조왕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후 거란이 또 발해를 멸망시켰다고? 그 대진제국 큰 나라를. 자, 이것도 또
자, 발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근데 발해가 오경까지 있을 정도로 큰 나라였어. 그리고 그것을 고리가 이제 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대진제국이 사라지고 망한 게 아니라 고리가 그것을 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했다가 아니고 발해를 이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 수도가 5개씩이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질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어디 갔지? 아까 그 오경 있는 거 발해? 여긴가? 그렇지, 여기.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다 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망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발해국, 그러니까 그 대진 제국을 고리가 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떼놈들이 규정하는 그 틀에, 프레임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거 자체는 우리 책이긴 한데, 고려사니까 우리 책이긴 한데, 이 고려사도 나중에 편찬을 한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가서 편찬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에 벌써 그 이성계라든지 그 명나라라든지 이런 입김이 들어가 가지고 시대 구분 자체를 떼놈들 시각으로 지금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책이긴 하지만은 솔롱거스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우리 책이긴 하지만은 이 시대 구분 자체가 벌써 떼놈들의 입김이 들어가고 이성계의 입김이 들어갔으니까, 조선의 입김이 들어갔으니까 시대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대진제국이 발해가, 내가 옛날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발해가 우리 고려 발해 학교에서 배울 때 어땠는지 하면은 백두산에 화산 분출이 일어나서 나라가 다 망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발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야, 화산이, 그때만 해도 나는 이제 발해가 백두산, 지금의 우리 백두산 그 근처가 발해다, 이렇게 배웠으니까는 거기서 얼마나 용암이 많이 흘렸으면은 발해라는 나라가 다 없어졌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뿔이나 무슨,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여튼 간에 발해라는 그 큰 나라가, 수도가 5개나 있는 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그것이 그 고리 왕건 고리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해가 아니다, 대진제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고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본적인 제 방향을 얘기하자면, 코리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국명으로, 그것으로 퉁칠 수 있다면 대진제국도 고리로 퉁쳐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명분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억지스러우면 또 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하튼 대진제국 정도는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942년 거란에서 사신 30명과 낙타 50마리를 고려에 보냈으나 거란이 발해를 배신하고 멸망시켰기에 고려는 그 사신들을 유배 보내고 낙타를 모조리 굶겨 죽였다. 고려사. 거란, 글단, 그란.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 그러는데, 지금 멸망시킨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뀐 거 아닐까? 대진, 거란, 이게 그러니까 왕건이 발해와 그러니까 통일을 해도 북방 쪽으로는 왕건이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고려가 고구려보다
이 만주 쪽 방향을 더 많이 차지를 하긴 했는데 서쪽으로는 고구리가 더 컸고 이 동북쪽으로는 고리가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북쪽으로는 그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왕건이. 그러니까 서북 쪽에 있는 게 대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뭐 또는 거란이었다. 뭐 사이가 좀 안 좋을 수 있지 뭐. 그렇지 않았을까? 이게 꼭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켜서 뭐 이거를 한 게 아니고 거란이 발해를 배신했다? 배신했다고 해서 그 수도가 5개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나? 하여튼 이게 참 어려워. 이게 역사를 떼놈들하고 이성계가 하도 개판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뭘 맞출 수가 없어. 거기다가 난 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1900년대 북경에 낙타 이게 이제 낙타 사진을 이렇게 딱 해놨네. 아이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우리 그 고리가 한반도 안에 있다라는 그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때문에 이런 사진을 갖다가 다 갖다 놓고서 낙타가 단반도에 없다 뭐 그래 대륙에 우리 고리가 있었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 이게 카더라 통신하고 똑같아. 카더라 통신 한번 딱 나오면은 말은 쉬운데 그거를 해명을 하려면 그냥 온갖 것을 다 들어야 돼. 그거하고 똑같아. 이 떼놈의 새끼들이 이성계하고 떼놈이 한번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 놓으니까는 그것을 바로잡으려면은 이런 온갖 증명 자료들을 갖다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니 아이 쌍놈의 새끼들. 낙타 한 마리당 동절기에는 하루에 반드시 피 5두, 콩 2두, 소금 5합을 먹이라. 고려사에 이렇게 군마용 사료에 대한 구전까지 있다. 낙타를 만약에 고리가 한반도에 있었다 그러면 이런 낙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을 수가 없죠. 고리가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동북과 고구리 이건 뭐 과자인가? 고려의 서북쪽 영토는 옛 고구리를 넘지 못했으나 동북쪽 영토는 옛 고구리보다 넓었다. 과자 맞네. 동북은 넘었으나 동북은 고구리를 넘었다. 과자. 고려사 지리편 서문. 자, 그 다음에 이 사진만 보면 기분이 좋은데 말이지. 고려 동북 구성이 여기 있고 이만큼은 고려가 더 고리가 여기가 여진. 이거 봐, 진이 아직 있잖아. 그러니까 대진 여진 있단 말이에요. 요나라 거란 글단 이거는 고구리라고 봐야 되나? 거란은 글단 단 스단 그 땅 그 고구려 여진 거란 고리가 이거가 다 이렇게 다 우리 형제국가라고 봐야 되는데 서여진 여진 아직까지는 내가 공부가 좀 덜 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제 그 관점에서는 여진, 거란, 고리 이거를 다 우리 같은 그 저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고려 정종 7년 최충이 영원 평로 2개의 진영에 성을 쌓았다. 자, 영원과 평로 이 지역이 또 대륙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 조선사 편수회하고 이성계하고 그 떼놈의 새끼들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영원에 대한 위치 규정이 나오고 평로에 대한 게 또 이렇게 역사 사실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려위원에 대한 게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오니까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어디냐? 영원성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고리사에 이런 자료들, 이렇게 실제 사료들이 딱 있는 거를 찾으니까는 영원이 나오고, 또 아까 또 뭐가 있었지? 영원하고 평로? 문로? 평로. 위원. 위원, 영원. 대청강에도 고려 서북 경기 안문 위원 평로 영원. 자, 영원은 어딨냐? 영원은 여기 있고 평로도 여기 있네. 평로, 영원. 위원은 어디 갔니? 여기 흑하. 위원 어디 갔니? 북경 순천부. 위원은 못 찾겠다. 깨꼬리. 태원부가 위원인가? 아닌가? 몰라. 안문관. 대동부. 일단은 영원성하고 평로하고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리가 대륙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이렇게 과정이 복잡해요. 사료를 다 고리사를 뒤져가지고 위치를 여기라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어저께 내가 제목으로 쓴 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새끼들, 이렇게 눈앞에 딱 보여줘도 연병을 해요. 아니라고. 응?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들이지, 그놈들이. 이렇게 눈앞에 딱 보여줘도 몰라. 응? 모르는 게 아니지. 그 모른 척 하는 거지. 그게 모르겠어, 그게. 모를 수가 없지. 그게 전부 그 잔류 쪽발이라서 그래. 고려가 설치한 국경관문 장성, 평장사 유소에게 명해서 북쪽 국경지역에 관방을 설치하게 하다. 서쪽 물가에서 옛 고구리 국내선까지 삭주, 운주, 위원, 평로, 영원 등 산서성, 하북성에 현재 존재한다. 여기에 다 존재한다. 고려 선종 5년 요나라가 양쪽 국경을 분할하여 여러 성을 나눠 쌓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고려장수 하공진을 안문에 파견해서 안문 나오죠. 안문관. 무협소설하고 무협영화만 나오면 무조건 하고 안문 나오죠. 압록에서 구당사가 되게 하여 낮에는 나가서 동쪽 강변을 감시하고 밤에는 성 안으로 들어와 머물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리. 자, 여기 이제 사진도 이렇게 딱 거란, 요나라, 고려, 안문관 이렇게 완전 요지죠. 요충지죠. 요충지. 그러니까 산맥이 이렇게 쫙 있으면 중간에 이제 딱 사람 지나갈 때가 딱 있는데 요거밖에 없어. 갈 길이. 예. 그래가지고 안문관이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라서 거기만 딱 막으면은 굉장히 수비하기가 쉽다. 무협소설 보면 안문관은 거의 그냥 다 나와. 북경 고리사 28개 지명을 대청광야도에서 찾았다, 이런 얘기죠. 고리사 28개 지명, 고리사에 나오는 28개 지명을 동글동글 자,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책보고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수란 놈들이 말이지, 그 지도를 보내줘도 그 보지도 않고 말이지, 잔류 쪽발이라서 그래. 그 새끼들이. 그 새끼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자, 고리사 28개 지명들 대청광야도 순천, 창평, 전수산, 개평, 홍주, 통수, 동주, 영영, 함영, 보령. 자, 북경시의 순이구에 제가 어릴 때부터 고려영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고려군영이죠. 자, 고구려 평양은 고려의 서경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증거가 이렇게 역사서에 나온다. 자, 이렇게 보여줘도 모르는 놈들은 뭐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부정하는 거다. 아주 불순한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잔류 쪽발이를 내가 지금 300만으로 보고 있는데, 공식 대충
그 200만을 그 일제가 모집해가지고 골드러시를 조선으로 왔단 말이에요. 200만을. 그게 이제 일반 시민이 200만이고 그 병사라든지 관에서 이렇게 온 게 또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민만 그 모집한 거니까. 그러면 한 100만 왔다 치고 한 300만 정도가 그때 왔는데 전쟁하느라고 좀 죽고 군인들이야 이제 뭐 많이들 일본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 200만 중에 일본으로 해방 후에 일본으로 안 가고 남은 게 70만인데 공식적으로 70만이니까 일단 100만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근데 안 간 이유가 조선 땅에 재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못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선이 거의 토지나 건물이었을 거야. 그러니까는 못 들고 가니까는 그냥 이름을 바꿔가지고 조선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그 후손들이 뭐 나경원이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아. 그래서 그 70만이 새끼를 치고 쳐가지고 지금은 뭐 한 300만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제 300만 중에서 또 한 100만이나 150만 정도는 그 이제 구태여 내가 일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할 일은 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 대한민국 학교를 보내서 학교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은 뭐 한 100만이나 150만 정도는 그냥 우리나라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라고 보고 한 150만 정도가 이제 골수 잔류 쪽발이들 일본 놈 앞잡이들로서 아직도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맨날 저 태극기 들고 나오고 그 윤어게인하고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그런 극렬파들 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정안 진영마을 발해 유민 거란 정안국이라는 게 여기 있다.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정안국이 있다. 이게 이제 다 고리가 대륙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는 거지. 고리의 수도가 있을 때는 항상 대성산 흥국사가 항상 있다. 그리고 그 고려 개경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대성산이 있고 송령이 있고 대송림총이 있고 송관천이 있고 숭산이 있다. 여기에 다 나타난다. 여기가 아니다. 저기 한반도에 있는 개성이 아니고 여기다 라는 얘기죠. 대륙이다.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이렇게 눈앞에 보여줘도 부정을 하는 놈들이 그것들이 인간이야? 남 놓고 기억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부정을 하는 거지. 부정을 쌍놈의 시키들. 자, 대성산 고려 개경 대성산 산 정상에 연못이 3개가 있다. 지금도 3개가 이렇게 폭폭폭 있죠. 어저께 그 사진을 어저께 사진을 본 게 아니라 그 저기 뭐냐 며칠 전에 그 책보건인 그저 성곽 고려 성곽인가 뭐 백제 성곽인가 하면서 한번 또 체크했었죠. 고려 평양성 동북쪽에 대성산이 있다. 산정상에 연못 3개가 있다. 지금도 이 연못 3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한 800년쯤 전이고 그러니까 1000년쯤 전에 있었던 연못인데 아직도 있어. 그렇게 쉽게 안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게 역사에서는 그렇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다. 이런 요에서 왕을 책봉하는 책서와 예물을 보내오다. 고려의 북쪽 영토 용천. 그러니까 요도 고리와 이렇게 그 예물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서는 요도 고리와 그 협적이다. 그 연방이다. 북쪽으로는 용천에 이르고 용천이 어디냐? 용천이 여기밖에 안 돼? 얼마 안 되네. 고리는 바다 모퉁이에서 사직을 세워 바다 모퉁이? 북쪽으로는 용천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밭들을 보내왔다. 용천 진영 용천 여기
여기가 다 용천지정이라는 게 이렇게 다 있네. 북쪽으로는 여기까지 갔다. 별로 안 큰데? 그러니까는 이 저기 태행산맥을 넘어서 갔다는데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리가 태행산맥을 넘어서까지 영토를 확장을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송사 백제의 금마군을 고려 남경으로 삼았다. 한반도에서는 없다. 금마는 전북 익산이라고 하는데 고려 남 금마군이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한반도에다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개뿔이나. 자, 금마가 여기 있죠. 고려 남경에서 닝보, 영파, 강령, 고려 동남쪽에는 명주, 영파, 송사에 나온다. 고려 서경, 개경, 이렇게 고려 남경, 여기 영파가 보인다. 고려 남경에서는 영파가 보인다. 자, 이렇게 고리가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료와 그 현시 그 지도, 지형, 금마, 송사 백제의 금마군을 고려 남경으로 삼았다. 금마군, 여기 금마, 여기를 남경으로 삼았다. 남경, 금마, 이렇게 지금도 금마, 남경 다 있다. 한반도에는 없다, 이런 얘기고. 요나라 고리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송나라가 있고, 토번, 서하, 요나라, 요나라가 여진인가? 여기 이제 스탄. 그 저기 우리나라 건국설화는 아직도 그 당군을 설화라고 얘기하고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당군이 역사지 그 설화가 아닌데 그거를 아직도 그 당군 설화, 당군 신화 뭐 이런 식으로 그 해가지고 그 유튜브를 만들고 그래요, 아직도. 남사대송인가? 요나라, 거란, 고려, 송, 나주, 강남, 황합해수, 양자강, 자연국경. 북쪽은 요나라와 개혁하고 남쪽은 송나라에게 사대하고 또 동쪽은 여진이 세력을 키우고, 동쪽에 여진이 아직도 있잖아, 그죠? 동쪽은 여진, 거란, 사대하고 이게 나중에 이성계하고 명나라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4대 마음에 안 들어. 방향이 안 맞는 교과서 지도, 조작된 고려 송나라 영토. 송나라가 이렇게 산동반도하고 이렇게 다 있다 그래. 아이 새끼들. 그리고 요 거란이 이렇게 있고 고리가 여기 쥐꼬리만, 그리고 여진이 여기 조금 있고. 아유 개놈의 새끼들. 어디 그냥 고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고서 그냥 지금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이씨 자식들, 그 하남자 같은 놈들. 금태조는 이름이 민이고 성은 완안이다. 신라의 왕은 김시성으로 금나라는 신라의 먼지척이다. 금나라 시절 휘는 한보이며 고려에서 발언해. 만주벌류고. 그러니까 금나라. 자, 금나라 대금국 황제, 금나라 황제가 고려 황제에게 말하노니, 이게 형제국가죠, 금나라. 근데 금나라면 김나라지, 김나라, 김씨. 그러면 금나라는 뭐지? 여진하고 거란 중에 어디야? 금나라는 외교사실 송나라에 도착하자 송나라는 신라 사진을 맞는 예법으로 맞이했다. 송사. 뭐야? 요는 거란이고, 자, 요나라는 거란이고, 여진은
여진이 금나라인가? 뭐지? 금나라는 어디야? 모르겠어요. 국사편찬위원회 고의 대흥 번역 누락 과연 어느 나라 놈들인가? 국문에 또 번역을 안 해놨어. 서경 대흥부를 갖다가 서경 대흥부가 그 지도에 베이징에 딱 나타나니까는 그러면 여기가 서경이다, 고리의 서경이다 그럴까 봐서 국문으로 안 해놨어. 고려 서경 대흥부의 신하 양수가 고려왕을 따라가기 원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고리 서경 대표 위치기로 대흥 베이징에 있고 통주 향산 대흥구 향산 이렇게 향산 대흥구 이게 딱 있죠. 고려 서경 대표 위치 서경의 대흥부 녹사 이렇게 역사서에 고려사에 이렇게 딱 나오니까는 여기 향산 대흥 딱 위치를 딱 그 특정할 수 있으니까는 이거를 국문으로 번역을 안 해놨다. 서경 반군이 향산에 지내치다 이런 식으로 아니 자료가 넘쳐 막 넘쳐 대륙에 고리가 있었다는 자료들이 이렇게 증거들이 넘치는데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줘도 아니라 그러면 대체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뭘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 자, 베이징은 고려 서경이고 약 1년간 서경천도 묘청에 난 왕건마을이 여기 있고 왕건마을 있고 왕건장소가 있고 여기서 김부식이 서경은 북으로 산과 언덕을 등지고 삼면은 물로 막혔으며 성읍도 높고 험하여 베이징 고려 서경 고려사 기록에 존재하는 현재 지역 이름들 이런 게 이제 지금도 존재한다. 고려사 기록에 나오는 지명들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옛날 당나라 시기 고구려 군인은 30만 명이었으나 현재 고려의 군인은 2배로 늘었다. 왕성에 주둔하는 병사가 3만 명이며 교대를 지킨다. 고려는 16살이면 군대에 소속되는데 역계군의 주요 부대는 관청에 주둔하며 나머지는 토지와 생업을 부여받고 전쟁에 참여한다. 갑옷은 위아래가 연결되어 있고 금빛 꽃으로 닭인식한 높은 모자는 거의 1m에 이른다. 우야우. 비단으로 만든 푸른 옷을 입었으면 느슨한 허리띠는 사타구니까지 내려온다. 송나라의 사신들 고려 방문 정탐 고려 도경에 이렇게 있다. 안악삼업은 벽화에 이렇게 보면 딱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고구리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비슷한 옷들이 그대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고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국가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송주, 북, 송나라 중심지 송주가 여기 위에 있다. 여기 산동반도까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요 밑으로 그려야 된다. 송은 소동파 송나라 소동파 이 새끼가 다 거꾸로 얘기했죠. 책을 우리 그 고리가 그 책을 주고 그랬는데 이 새끼는 지가 준 것처럼 이것도 뭔가 조작이 있어. 소동파에 대한 내용도 뭔가 그 떼놈들이 날조를 한 게 뭐가 있어. 원숭이 고려 사람들 주제에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원숭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거는 저기라 말이에요. 고려가 아니고 그 남만 그 남쪽에 그 외적들 왜구들 남쪽에 원숭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쪽을 고리 사람들이 원숭이다라고 불렀을 수 있어. 그것을 갖다가 이게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고리 사람들이 그 지금의 그 떼놈들 조상을 원숭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그 앞뒤를 바꿔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 이게 너무 그 날조가 다 그 까짜로 해놔가지고 완전히 역사를
완전히 뜯어고쳐. 우리 식으로 완전히 다시 짜야 된다니까. 다시 역사를 다시 그려야 돼. 고려의 동남쪽에 명주 영파가 보인다. 금마 영파. 고려의 동남쪽에 명주 영파가 보인다. 백제의 금마군을 고려 남경으로 삼았다. 남경 고리 이렇게. 여기가 한반도에서 이런 거 찾으면 안 된다. 한반도에 금마가 없다. 명주 양파. 자, 국사편찬위원회가 또 고의로 번역을 누락했다. 뭐를 누락했냐? 송나라가 고려를 한나라 위치에 자기로 삼고 제후국으로 부를 테니 고려는 항상 옛 백제의 백성을 평안케 하여 영원히 양자강 회수의 민족을 번영케 하라. 이제 송나라가 그랬다 그러는데 아니지. 상안 백제 지민 영무장 이게 윤가 춘가 지족 백제의 백성을 평안케 하고 옛날 백제의 백성을 평안케 하고 양자강 회수의 민족을 번창케 하라. 이거를 송이라는 것도 이게 그냥 고리의 호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거꾸로 다 송나라가 송나라가 뭔데 고리를 갖다가 거꾸로 해도 고리가 송을 그랬다면은 얘기가 되지. 고리가 송씨 가문한테 백제의 백성을 평안케 하고 영원히 양자강 회수의 민족을 번창케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지. 자, 탕산의 도자기. 여기 탕산의 도자기. 이게 또 이 도자기를 고려 청자를 또 중국 거다 그러면서 또 이 때놈들이 또 그 발광을 하고 막. 자, 경덕진 통일신라 경덕왕 진영 중국 지금도 최대 도자기 생산지. 자, 여기 도자기. 탕산 도자기, 경덕진 도자기. 여기는 뭐지? 탕산에서는 무슨 도자기지? 회색 도자기? 북방의 도자기 수도로 알려져 있다. 고려 청자 같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탕산의 도자기, 경덕진의 도자기는 신라 때부터 하도 그 도자기가 유명한데 이름 자체가 경덕진이니까 경덕왕 때다. 고려시대 청자 비세, 고려말 조선초 분청사기 조선 백자. 이게 이제 그 고려의 이런 청자, 상감청자 이런 것들이 조선되어 오면서는 사라졌죠, 없어졌죠. 조선 한반도에서는 못 만들지. 중국 8대 도자기 생산 중심지 고구려 당산, 고구리, 고리, 기경, 그 다음에 치박, 산동반도 백제, 신라, 경덕진, 통일신라, 의흥, 신라, 용천, 신라, 불산, 불산? 어저께 불산 뭐가 있었는데? 불산 홍콩 근처 여기네. 불산. 외왕, 외놈들의 왕이 무덤이 외왕묘가 여기 불산에 있었다라고 어저께 뭐가 있었죠. 통일신라, 이것도 신라네. 조주 통일신라, 독화신라. 이렇게 여기 요거는 신라시대, 고려시대, 고려와 신라를 걸쳐서 도자기를 만드는 곳. 그 다음에 백제의 도자기를 잘 많이 만든 건 치박 여기. 그 다음에 당산은 고구려 도자기를 만들던 곳이구나. 당산이. 그래요. 이렇게 도자기들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들었다. 고려 청자, 조선시대 청자 기술 단절. 가마 안에서 도자기 철성분해 환원으로 비색이 탄생한다.
가마의 산소 양을 정교하게 억제하여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청자를 만드는 기술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단절됐다,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원숭이도 나온다. 자, 원숭이는 고려가 한반도에만 있었다 그러면 이런 원숭이 도자기가 못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려가 한반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도자기가 이 떼놈들이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긴단 말이야. 니네들은 원숭이가 없지 않느냐, 이건 니네 게 아니다. 그래서 청자는 원래 우리 거다, 송나라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단 말이야. 여러 가지가 다 없어진다니까. 이 역사를 잘못 해석하면. 미후곡 몽키 원숭이 분포지역 태행산맥 연운항 강서성 신라 고려지역 연운항 미후곡이 있네. 산동반도 아래 강서성 연운항 원숭이가 또 원숭이 떼가 울부짖었다. 미후성도 있다. 고려에 흔한 원숭이가 많네. 이렇게 고려에는 원숭이로 만든 도자기가 많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고려다. 한반도에는 원숭이가 없다. 그러니까 한반도도 고려였지만은 대륙도 고려다. 땅을 파면 고려 청자가 나옵니다. 이게 진실이지. 땅만 파면 그냥 고려 청자가 막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야. 고려 청자 회수복적 출토된 것은 모두 운하에서 발굴되었다. 여기 운하에서 다 고려 청자. 이거 고려가 여기 있으니까 고려 청자가 이렇게. 자, 영파 명준ing보 고려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고려터 약 1000m 고려 청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쏟아져 나온다. 막 쏟아져 나온다. 난리가 났다. 북송의 유적이 없습니다. 라고 닝보 문물고고연구소 린자오맨 소장이 얘기하네. 모두 남성 이후의 것들입니다. 발굴을 위해서는 이 공원을 모두 파헤쳐야 합니다. 유적은 지하에 보존되어 북송의 유적이 없습니다. 자, 고려사적 전시관이죠. 웃기는 게 고구리는 자기네 속국이라 그러는데 고리는 아직까지 이 떼놈들이 자기네 그 나라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게 또 웃기더라고. 필리핀 출도 고리청자 필리핀에서도 나온다. 그렇죠? 필리핀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하고 여기 필리핀 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외적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해변을 쪼르르 이렇게 이지랄들 하니까 여기까지가 신라와 고려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고려항 여기 고려항 푸젠성 취안저우 천주 고려채 이 배추를 갖다 고려채라고 부르고 이게 다 이제 그 고려항 다 이게 여기가 고려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실재한다. 역사적인 그런 어떤 고려육 고려채 고려 역사 그러니까 이제 이 40만 명을 보내서 도와줬다. 몽고와 거란 함사를 치러가자. 고려군인 사중 하여튼간에 뭐 몽골인지 뭔지 하고 싸우는데 보내줬는지 뭐 어디에 보내줬는지 몰라도 하여튼 고려가 군사 40만 명을 보내서 도와줬다.
몽고하고도 계속 이렇게 고려하고도 뭐 같은 형제 국가다. 불산 여기 있네. 불산 외왕묘가 있는 곳 불산. 천주 요 앞에가 그 팽호도가 있고 여기 타이완이 있고 요것을 외라고 한다. 해내, 해방, 해남, 순화 이렇게 쭉 이렇게 교지 안남. 베트남의 성씨 제일 많은 게 완, 진, 오, 리, 황, 이, 정, 고, 나, 왕 이렇게 10가지 성씨를 베트남을 쫙 분류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게 금나라 완씨다. 그러니까 신라다. 그 다음에 동진, 진의 진씨가 많다. 그 다음에 오나라 오씨, 구리, 리씨, 구리. 그 다음에 화산, 고구리의 고씨, 신라의 나씨, 고리의 왕씨 이런 식으로 많더라. 베트남의 역사. 지금도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베트남과 중공은 같이 공산주의 국가고 또 미국하고 같이 싸웠는데도 사이가 안 좋다. 왜 안 좋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중공이 많이 그렇게 괴롭혀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오왕조, 리왕조, 이왕조, 진왕조, 후리왕조, 종왕조, 완왕조 이렇게 명청 시대에도 많이 그거 했고 캄보디아, 분함국, 환웅, 웅왕, 환웅의 자치가 아직도 월남에 있다. 그러니까 이 월남도 월남이 여기지. 월남 베트남하고 라오스 이런 데도 우리 고려 그 의복 제도가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곳이 그것들이죠. 베트남 왕자 화산이씨, 화산구가 여기에 있는데 베트남에 화산이씨가 있다. 베트남 왕자가 화산이씨다. 여기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고리 땅이었을 수 있다. 금강시, 김천, 화산구, 철, 옹성, 유육지, 옹진, 나루토, 옹진. 금천. 동북과 고려 영토는 서북쪽 영토는 고구려를 넘지 못했으나 동북쪽 영토는 고구려가 울었다. 아까 나온 게 또 나왔네. 그 다음에 고려 장수 윤관 오연충이 고려 동북 영토에 도착해 병사들을 장춘에 주둔시키다. 장춘, 길림 장춘 거기까지가 고려 땅이다. 황하 압록강 회수 양자강 실제 고려 영토 녹색으로 된 이런 게 고려 영토인가 봐요. 이렇게 거란 요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송나라가 여기에 있고 송나라도 나는 고려 제후국 같아. 쌍성, 장춘, 개원, 천령, 심양, 요양, 해주, 서경, 개경, 요동, 고려 동북 영토가 이만큼까지 갔다. 이거를 이성계가 다 뺏기지. 에이, 못난 놈. 덜 떨어진 놈. 고려시대 최충. 큰 해 서쪽산으로 지고 황하는 동해로 흘러가며 옛 영웅 북망산에 묻히니 나도라 만물은 번성하면 또 쇠퇴하니 한탄할 것이. 그러니까 그 청구영은 최충의 시조를 책보고가 번역했네. 그러면은 황하, 동해, 북망산 이런 게 다 나온다. 이게 다 대륙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시조도 번역했어요. 책보고가. 대경, 따칭, 석유. 그 누구냐? 화공을 하죠. 해전을 하는데 왕건이 화공을 하죠.
석유가 나온다. 맹화석유는 고려 동쪽 수천리에서 나온다. 남송나라 장목록 다칭유전 이렇게 맹화유가 있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 있다. 자, 견자산, 오련산, 웅촌, 남송, 남경, 강도, 몽골이. 이 몽골이도 이제 그 고리하고 이제 막 오닥투닥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 우리 형제 국가인데 투닥투닥 하죠. 우리 고리 땅은 복내와 영주가 붙어있어 옛날부터 신선이 사는 나라로 불렸다. 산동성 복내성 해안에서 발견된 고려 선박. 중국 산동성에서 고려 선박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되고, 거란, 요나라, 금나라, 몽고, 원나라. 금나라는 완전 다른 건가? 잘 모르겠다 난. 고리, 대한민국, 미타산, 견자산. 이제 그 몽골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최씨 무신정권 하는 최씨 무신정권 이거고, 여기서 강화에서 30년인가 40년 동안 또 항쟁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꼭 우리가 그 못나게 침략만 받았다 이런 거를 강조하느라고 꼭 이런 거 뭐 강화에서 30년을 버텼다 뭐 이런 것만 맨날 우리한테 가르치고 그랬어. 그죠? 산동전도 이게 이제 옛날에 그 강화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물길이 산동반도를 이렇게 갈라놨었다. 반도가 아니라 섬처럼 돼 있었다. 이거를 이제 물길의 변화라고 산동전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디서 이런 자료도 참 잘 찾아.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 고려봉사 선화도경에서 이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사신이 올라가죠. 송나라 사신이. 그런 거에도 이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산동반도가 옛날에는 물길이 수로가 있었다. 섬같이 그렇게 새겨 먹었다. 그래서 강화도라고 했다. 고려 만리지구, 고려는 만리의 땅을 가진 나라다. 예전에 당태종이 정벌하고, 당태종이 무슨 당태종이 뭐 정벌을, 아유씨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당이 뭐가 씨. 당다라당당 당당당 숭구리 당당 같은 것들이. 고려 삼벌처 산동반도 제주 투쟁, 제주에서 투쟁을 했다. 꼭 이런 것만 그 조선사편수의 쪽발이들이 꼭 이렇게 두드려 맞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몽고가 됐든 거란이 됐든 다 우리 선조국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내부 분쟁이지. 그냥 내부 분쟁이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그 고구리 정통이다, 내가 정통 고려다, 내가 정통 적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내부 분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해야지. 그치,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고리의 정통성을 이었다라고 이제 몽고하고 고리하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고리가 아니다 내가 정통성을 이었다라고 이제 막 대들었어. 근데 힘이 딸려. 아이고 내가 졌어, 당신이 정통이요, 당신이 적자요, 내가 돌지할게, 이렇게 된 거지. 항복하고. 그러니까는 고리를 멸망을 안 시키고 또 안고 가잖아. 봐라 임마, 내가 세지 않냐, 내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내가 형이다, 뭐 이런 거지.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갖다 고리하고 거란 여진을 다 찢어놔 가지고 남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말이지, 이 떼놈의 새끼들하고 쪽발이 새끼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몽고도 우리나라, 여진 거란 다 우리나라, 고리도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내가 형이다 내가 동생이다 뭐 이렇게, 네가 동생이다 내가 형이다 이러면 서로 막 싸웠는데 몽고가 형이 된 거야, 이겨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인천 강화도 이거 뭐 개소리고, 볼 것도 없고. 인천 강화대교 간척전 이거 볼 것도 없고요. 자, 고려시대 왕관이 대만에서 발견이 된다. 대만에 고려시대 왕관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고려시대 왕관이 대만에 있다. 왜 대만이 가지고 있겠냐? 대륙에서 고려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수한 관이 대륙에서 그 중공놈들한테 공산당한테 쫓겨서 갈 때 대륙에서 파낸 관들을 다 가지고 갔다 대만에. 그래서 대만에 이런 고려관이 남아 있다. 고려와 유럽이 교류를 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고려인들과 함께하고 로마 교황 요한 22세가 이렇게 이러니까는 아직도 우리가 코리아라고 불리는 거지. 이 정도 했으니까. 홍건적이 창궐하자 원승상 톡토가 고려군대의 파견을 요청하다. 드디어 이제 홍건적하고 주원장이 나오네. 이 정도까지만 오늘 공부합시다. 너무 하루에 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주원장하고 뭐 이런 조선 이성계 또 기분 나쁜 새끼가 나오니까 어디까지야? 내가 오늘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했지? 여기지? 고일 번역 안 해도 여기서 이만큼 했지. 많이인가?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하긴 했는데 고리만 보면 신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렇지. 완공고리지만은 이 역사를 다 새로 써야 되는 우리 입장은 참 우리가 다 이 역사를 새로 써야 되니까 하도 개판 쳐놔가지고 떼놈들하고 쪽발이들하고 하도 개판을 쳐놔가지고 완전히 역사를 새로 써야 돼. 새로. 기존의 역사 구분, 시대 구분 이런 거 가지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 해야 돼. 진나라, 대진제국 뭐 이런 거 발해라고 하면 안 되고 발해도 없애야 되고 남북국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진나라를 살려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진나라를 살려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하튼 내 혼자의 발버둥이 내 혼자 그냥 공부한 거니까 오늘 이런. 자, 아이고 뭐 8분이나 뭐 계신 것 같아요. 지금 8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같이 공부한 건가요? 아이고 미안한데 아이고 쪽팔려라. 쪽팔려요. 미안해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여하튼 오늘 공부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시대 구분이나 진나라에 관한 것, 발해, 대진제국 요거를 좀 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진시황에 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리가 대륙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분들이라고 보고 이게 빨리 대한민국 전체가 받아들여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책보고님 이하 뭐 우리 이영훈 박사님이나 또 우리 역사 히스토리 장두구 고려사 뭐 또 제 채널 링크돼 있는 분들 천군만마도 그렇고 모두들 참 애들 쓰고 그런 거 보면은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여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끝. 같이 여태까지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하면 보이나? 안녕 항상 행복하세요. 참 제가 조금 욜로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기타도 좀 치고 그 삶의 스펙트럼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싶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외골수로 편향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안녕. 진짜 끝.